안녕하세요. 포스트 인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 챌린지 마스터에 어울리는 챗GPT 프롬프트를 가져왔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무료로 제공해주는 건 아니에요. 글쓰기 챌린지를 참가한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글쓰기 챌린지 마스터의 프롬프트 장점은 워드프레스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이 프롬프트 대화명에다가 글 쓰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 얘가 몇 가지를 선택을 하라고 나와요. 어디에다 글을 올릴 것인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쓸 것인지, 워드프레스,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블로그 정보성 스타일을 원하는지, 기사 스타일을 원하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 다이어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사 스타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제가 만든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글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제가 글쓰기에 제 이미지 찾는 방법을 올려드린 게 있죠.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티스토리에 정보성 글은 제가 9시간 전에 글 발행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을 해줍니다. 감마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글이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쓸지 이렇게 정해주면 되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 기사 스타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얘가 이제 주제를 선택을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주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 글 이런 게 있잖아요. 레퍼런스 글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3시간 전에 올라왔던 글 있죠. 이거를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으면 글을 작성을 해줍니다. 워드프레스 기사 스타일로 맞게끔 제목이 3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영문으로 고유 주소 값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제가 구글 SEO의 구조를 잡았고,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구글 SEO, 구글 디스커버에 좀 타겟팅된 제목을 선정을 했어요. 이 제목을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르게 제목을 좀 각색을 해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본 글, 그 레퍼런스 글을 갖고 왔을 때 우려되는 게 있죠. 바로 글 저작권인데요. 이 글 유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결과물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원본 글을 제가 따로 댓글로 이 유사도 검사를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비교 문서에다가 먼저 넣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챗 GPT로 만들어진 글을 복사를 해서 여기서 검사 문서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글자 수가 원본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죠. 검사를 해볼게요. 자, 유사도 검사가 끝났습니다. 모든 문장을 비교해서 검사 문서와 비교 문서 이 부분이 나와 있죠. 그 외에는 따로 유사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글을 넣고 글을 발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자, 내용을 넣고요. 그리고 제목은 이 3가지 중에 저는 한 가지만 제목에 선정을 하고, 고유 주소도 슬러그라고 하죠. 워드프레스에서는요. 이걸로 바꿔놓는 겁니다. 한글 주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주소 값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한글 주소를 붙여넣기 하면 이런 식으로 유니코드가 깨져요. 그래서 SEO적으로는 좀 한글 제목보다는 영문으로 구성된 주소를 선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워드프레스도 이 구조에 맞게끔 제가 그 챗GPT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 제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또 복사해서 또 넣고, 그 다음에 저는 출처를 남기죠.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랭크매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포커스 키워드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고, 그리고 대표 이미지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제 텍스트 설명까지 넣고, 그리고 발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워드프레스 기준으로 한 거고, 또 반대로 네이버 블로그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할 때는 워드프레스 기사형으로 했던 거를 네이버 블로그로 만약에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는 꼭 새 채팅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네이버 블로그 정보성 이렇게 하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메인 키워드를 적어야 되고, 그리고 이 메인 키워드의 반복 횟수를 적으라고 나옵니다. 이건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 구조로 잡아주면 됩니다. 일단은 그 레퍼런스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대표적인 게 근로장려금이 이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메인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키워드 이걸 해주고 반복 횟수 8번. 그리고 이 레퍼런스 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해주고 질문을 던져주면 됩니다. 근데 가끔 이게 이제 드래그가 안 된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크롬에서 드래그 풀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럼 맨 첫 번째 이 드래그 풀이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한 풀기를 누르면은 드래그가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지금 워드프레스랑 동일하게 제목 3개가 나오고 이 영문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네이버 블로그로 글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저 워드프레스로도 작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간헐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우선은 이 사람의 원본 글을 얼마나 내가 유사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나 이 해시태그도 같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이걸 똑같이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자, 검사 문서에 넣어볼게요. 검사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나오죠. U2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부 지원 관련된 복지 관련된 글들은 아무래도 정해져 있는 그 문장이 있어요. 이런 설명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 U2 정도면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실제 글자수 세기를 했을 때도 1800자 정도가 나오죠. 이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붙여넣기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컨트롤 시프트 V를 하면 서식 없이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 처음부터 나는 글 스타일을 잡겠다, 네이버 블로그 기준이나 티스토리나 이런 경우에는 서식 없이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목은 네이버는 간결하게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총 정리로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구분을 짓는 거죠. 소제목을 이 네이버 블로그 스타일에 맞게끔 수정 작업을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자, 이것도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수정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잡아줍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한 선행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여기다가 스타일을 넣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 이게 좋겠네요. 이걸로 반기 신청 제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주고, 이러면 태그까지 잡혀 있죠. 그런데 제가 필요한 거는 링크는 저는 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이미지는 이 챗 GPT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감마 있죠. 감마를 새로 만들기, 텍스트로 붙여넣기, 여기다가 놓고 기본으로 둔 다음에 카드별로 하지 않고 총 7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유 형식으로 이거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면 카드로 해도 되지만 자유 형식으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러면 바로 생성하기 눌러주면은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요즘은 정부 지원 관련된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행, 그리고 여행은 이건 좀 어울리지 않아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좀 텍스트나 이런 PPT 자료로 좀 활용하기 좋은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감마 앱을 좀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내보내기 누르면 PNG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내부터 이게 PNG가 각각 이미지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압축 파일로 저장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보면은 감마 앱 활용해 파워포인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생성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저장됐으니까 저는 이대로 이미지를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네 번째 이미지, 다섯 번째 이미지, 여섯 번째, 여덟 번째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썸네일은 저는 개인 미리 캔버스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좀 직관적이니까 이걸로 좀 가독성 있게 계속 뭐 여기에만 뭐 포인트를 준다든가, 이렇게 뭐 포인트를 준다든가, 이거는 뭐 각자 선택사항으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걸로 합니다. 보통 저장을 하고 썸네일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표로 만들고 가운데 정렬. 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글이 하나가 완료가 됐죠. 여기 설명을 하면서 또, 그리고 그 감마 앱으로 만들고 또 네이버 블로그 스타일에 맞게끔 가독성까지 좀 챙겨주니까 아무래도 글 쓰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그래도 좀 빠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 복지 카테고리에 저는 만들어 놓고 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이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런 것처럼 워드프레스 전용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뭐 티스토리 블로그로 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 정보성, 그리고 키워드는 뭐 2025
반복 횟수 8번. 주제는 좀 이런 식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이제 아무래도 주제만 던졌을 때에는 챗GPT가 좀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레퍼런스를 갖고 와서 재가공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미니언즈 바란도 5월 25일 일요일날 개최된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6월달로 알고 있는데 6월 15일인데 이런 것처럼 지금 내용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내용이 나오잖아요. 참가비가 달라요. 이것도 저도 이거 미니언즈를 글을 써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얘한테 다시 데모를 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일단은 멈춰요. 멈추고 정보가 잘못되었어. 5월 25일이 아니라 6월 15일이야. 네이버 미니언즈 마라톤 검색에서 최신 정보 반영 후에 글 새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데모로 주면은 얘가 또 찾아줍니다. 근데 제가 챗GPT 할 때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혹은 검색도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보성 스타일에 최적화했는데 내용이 너무 심플하죠. 정보는 맞는데 네이버 블로그 정보성 스타일로 다시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봅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원래대로 학습된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서 글을 써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내용이 조금은 달라요. 이것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미니언즈 마라톤 검색을 해서 이런 내용들 있죠?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챗GPT에다가 던져줍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미리 복사해 놓고 새 채팅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키워드는 2025 미니언즈 마라톤 반복 횟수 8번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시 글을 써주는 거예요. 똑같이 얼마나 다른지 계속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아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2차 접수가 끝났네. 제가 1차 접수 했는데 못했거든요. 아쉽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내용이 최신 버전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그래서 레퍼런스가 제일 중요해요. 글 쓸 때. 이거는 왜 이렇게 참가 꿀팁 요행이 나왔냐면은 이 레퍼런스가 이미 이제 5월 9일 날에 글을 작성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참가 신청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시의성으로 보면 이미 끝난 거니까 이 부분을 좀 빼줘도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검사 문서에 넣고 유사도 검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유사 문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 글쓰기 챌린지 마스터 챗GPT를 사용을 할 때에는 이제 가급적이면 레퍼런스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정확하고 그리고 빠르게 이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좀 어려웠잖아요. 글 하나 쓰는데 뭐 솔직히 뭐 1시간, 2시간 걸리는 경우도 많았고 또 주제 찾는 것들도 좀 솔직히 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챗GPT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글을 쓸 수 있는 플랫폼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올바르게 글 쓰는 방법만 좀 알면은 성장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챌린지라는 것 자체가 올바른 습관을 가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올바른 습관이 점점점 학습이 되면은 결국은 방문자가 늘게 되고 또 방문자가 곧 수익이잖아요. 결국은 글쓰기 하나로 수익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스킬을 이 글쓰기 챌린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글쓰기 다마고치 1기 분들이 해당 딜을 사용 중에 계시고 또 만족도도 생각보다 높아요.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한번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트 인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